이번에는 소단원 형성평가 1, 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김순수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시작하기 전에 내용 정리 살짝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에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뭐였어요? 상대를 인식한다는 뜻이었죠. 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이라는 의미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존재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드디어 불렀습니다.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인식 안 했을 때, 인식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대요? 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를 인식해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달래요. 사람마다 빛깔과 향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될까요? 그 상대방의 존재의 본질, 나만의 색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거 배우셨죠? 이거 원래 알맞는 아니고 알맞은 이런 거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쵸?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의 무엇은 역시 의미가 있는 존재를 얘기한다. 그쵸?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네모들은 모두 다 유의미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다 표시는 안 할게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요것도 뭐예요? 잊히지 않는이 맞죠? 이것도 시적 허용이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읽어보면 잊히지 않는 보다는 잊혀지지 않는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죠. 작가도 아마 그런 내용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나타나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 나타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태도 대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꽃은 아름답고 계속 피는데 인간은 죽고 없구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대화 형식도 역시 나타나지 않네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 꽃 하나의 몸짓 이런 거 잘 활용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 나타나지 않죠. 전중 후 아침 저녁 뭐 이런 거 없죠. 1시간 뒤 두 이런 거 없고요. 아름다운 풍경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시를 낭송할 때 목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낭송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면 시의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 화자의 어조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 작품에서는 화자의 어조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시에서 드러난 나와 그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이름을 부르기 전중 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에 나타날 내용의 조건에 알맞게 쓰십시오. 나에게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네, 여기에서 봤더니 나와 그의 관계를 변화시킨 행동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에 표현된 내용을 활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표현된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라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 따옴표도 찍혀져 있으니까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 문장은 여기 명사형으로 있는 것과 제가 맞추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앞뒤에 작은 따옴표가 찍혀 있는 건 여기에 있는 나는 아이가 아니라 작품 속에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화자의 바람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화자의 바람은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내용이었죠. 사람들 속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고 싶다. 요거 본질과 빛깔과 향기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만의 개성을 찾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색깔과 어울리는 걸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고 이런 나를 알아봐 달라라는 얘기라서 B는 틀린 질문입니다. C.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서나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존재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요거 틀린 거 두 개인 B와 D가 답이 되겠네요.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이 시에서 하나의 몸짓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를 모두 찾았으래요. 우리가 이미 표시를 해놓았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보면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 3개 빨간 색깔로 네모해 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작성해 볼게요. 꽃 그리고 무엇 그리고 하나의 눈짓이었죠. 하나의 눈짓. 하나의 몸짓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얘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쉬울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 시를 읽은 감상을 친구들과 나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번에도 심리적 체험을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 쓰인 표현이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체내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현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해 보이네요. 선명이가 말해요. 나에게도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 오래도록 가장 소중한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했거든. 너무 좋다. 친구 너무 좋네요.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이름을 붙인 길고양이가 떠올랐어.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특별하게 느껴졌다. 본문에 나왔던 유의미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아했던 연예인이 생각나.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모르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나의 마음,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맞아요. 이거 진짜 행복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그가 서로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존재를 모르지만 요거는 작품의 내용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요. 5번이요. 이 시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누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의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잘 공감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하고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기억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볼게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네. 의미를 부여하기 전,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을 얘기를 하네요. 니은 봤더니 여기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성숙지 못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의미가 없었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3번 볼게요. 나와 그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름을 불렀나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네요. 좋아요. 리을 갈게요. 여기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존재의 본질 좋고요. 미음 나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싶은 나의 소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요. 다음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네요. 가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말이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여기에서 길들이다가 우리가 봤던 이름을 부르다랑 유사하죠.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말이죠.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으쌰 유의미한 존재가 되겠죠. 이제 꽃 알 것 같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대상이 있겠죠. 시 적어놓은 거 보니까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8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화자와 나의 여우의 공통점입니다. 화자 가르쳐주고 있네요. 이 둘 다 여우 누군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요거네요.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입니다. 가는 김준수의 꽃이었고요. 나는 어린 왕자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의 꽃과 그 어린 왕자에 나왔던 장미꽃은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는 유사한 의미. 아니요? 근데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답은 1번이네?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유사한 의미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둘 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죠. 수없이 많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이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 상태, 유의미한 존재가 아닌 것. 요거는 그쵸, 특별할 거 없는 하나의 몸짓 같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 서로가 필요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는 것,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9번의 답은 1번이요. 10번 가에서 꽃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꽃의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세요. 유의미한 존재라는 얘기 하란 얘기고요. 나에 사용된 표현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요 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꽃이 상징적인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차근차근 써보겠습니다. 꽃은 상징적인 유의미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썼습니다. 이제 사용된 표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꽃이 된다는 것은 자, 여기 두 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꽃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꽃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본문에는 두 개가 다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첫 번째 문장이 더 마음에 들어서 1번을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에서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담긴 의미. 이거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다. 그쵸?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맞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맞아요.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쵸? 무의미함? 아니, 이거 유의미함이잖아. 틀렸다. 그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다 왔어요. 여러분 힘내요. 다음 보기와 같이 가를 설명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시어로 적절한 것이네요.
그는 나에겐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나가 그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사연에서 화자는 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를 하고 싶죠. 우리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서 우리로 소망을 확대합니다. 우리 이런 거를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화를 시키면 더 그 욕망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아니 뭐지? 뭐 과일 중에 수박 안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뭐 특별하게 요즘에 뭐 이런 거 해 볼까? 뭐 "BTS 안 좋아하는 사람들 어딨어? 다 좋아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BTS의 인기가 더 대단해요." 하고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한번 볼게요. 13 번입니다. 가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건에 맞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어요? "나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어." 라죠. 이를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소망을 설명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유의미한 존재로 드러나고 싶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서로의 저 혼자만의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되어 있고요. 14번에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 것, 서로에게 유의미한 관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A에서 이 중 의미가 유사한 시어끼리 묶인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거는 존재를 인식했다. 이런 뜻이고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이건 무의미하다는 뜻이고 그쵸? 무의미. 다시 옆으로 가서 BC 얘 유의미. 그쵸? 얘 유의미. 얘도 유의미였어요. 그쵸? 아마 A, C, D가 될 것 같은데 보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할게요. 보기로 할 때 맞네. 3개네요. 이렇게 하시면 김준수의 꽃은 끝났습니다. 답 정답 화면 한번 넣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됐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